네, 들어오시고요. 오디오하고 비디오는 꺼두세요. 네, 오디오는 꺼두세요.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2절 함수로서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는 꺼두세요. 네, 네, 비디오와 오디오 다 꺼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함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임의의 점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 때 fx, 그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x라는 이 수를 x에서의 미분계수 f'x, 이 값으로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그런 규칙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칙이 전부 함수가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x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극한을 계산해 보면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x를 f'x에 대응시켜야 되는데 f'x가 없으니까 x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규칙은 정의역에 건너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그 규칙이 함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을 함수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f'x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x의 값은 정의역에서 제거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를 갖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x를 f'x에다가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규칙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수가 건너갈 수 있으니까 함수가 되지요. 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된 함수를 우리는 그 규칙 그대로 써서 x를 x에서의 미분계수로 보내주는 게 규칙이니까 그 규칙 f'x, 이 규칙을 가지고 그 함수를 똑같이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함수를 f'x라고 쓰고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가 뭐냐? x를 x에서의 미분계수 f'x로 대응시키는 규칙이다. 됐죠? 근데 f'x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니까 건너가지 못하는 게 없다. 그래서 그 규칙은 함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있을 거고 그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서 f'x가 존재하는 x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도함수 f'x의 정의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f'x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 fx의 정의역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한 같아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규칙은 어렵지 않죠. f'x가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a 대신에 x라고 대입만 해주면 돼요. 써볼까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앞에서 우리 a에서의 미분계수일 때 a에 나왔던 그 값들을 다 바꾼 겁니다. x로. a가 x로 바뀌어 있죠. 마이너스 fx, 역시 a가 x로 바뀌어 있죠. 예, x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라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의미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미분계수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기억나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면 예, x, fx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나가는 점이 어디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예, 이렇게 예제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은 것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번호가 없는 것은 그 주어진 교재에 예, 부족하다 싶은 그런 예제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공부는 예, 뭐 교재는 특별하게 따로 필요하진 않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어준 이 자료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예, 시험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예제 1번 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진 함수일 때 그 도함수 f'x를 구해라. 자, 우리가 같은 규칙이다라는 걸 금방 봤죠. 가볼까요? f'x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기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함수의 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h. x를 대입한 것은 똑같이 써서 x의 3승 마이너스 x. 됐죠? 예, 이제 분자를 계산해 주면 돼요. x 플러스 h의 3승을 전개하면 x의 3승 플러스 3x제곱 h 플러스 3xh의 제곱 플러스 h의 3승. 그렇죠? 거기서 x의 3승은 뺐으니까 여기서 x의 3승 치우고 남는 것만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의 3승. 요것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1차 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똑같은 걸 빼줬으니까 없어지고 남는 건 마이너스 h.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분자를 더 정리해요.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h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3x제곱, 두 번째 항은 3xh, 세 번째 항은 h의 제곱,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됐죠? 분모에 h가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h하고 이 묶어낸 h하고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그러면 이 분자에 남는 것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되지요. 그렇죠? 즉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극한의 변수가 뭔가요? h죠. 예. 해서 문자로 표현됐어도 x라고 표현된 것은 상수 취급. 그 상수의 그 극한을 계산하면 그 상수 똑같이.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상수. 그러면 극한도 마이너스 1.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h가 곱해져 있어요. h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값을 곱해 놓으면 0이 되지요. 예,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0으로 가니까 계산할 게 없겠어요. 자, 그럼 결과를 얻었죠? 결과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결과를 얘기해 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주어지는 함수의 도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갖는 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이제 2번 보세요. fx가 루트 x일 때 그 도함수 f'x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보다 클 수는 없다. 같아질 수까지 있다. 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계산해 볼까요? f'x를 계산하면 f'x의 정의역이 바로 나와요. 그렇죠? 루트 x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됐죠? 자, 그 다음 함수의 식이 있으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한 것에서 x를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함수는 루트 x죠, 식이. 그렇다면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루트 x 플러스 h. x를 대입한 것은 원래 그대로 똑같이 쓰면 루트 x.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켤레를 곱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예, 켤레를 곱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켤레니까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입니다.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 플러스의 켤레는 마이너스.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을 분자에 한 번, 분모에 한 번 똑같이 곱해주면 돼요. 해서 똑같이 곱해줘야 약분돼서 1을 곱한 거니까 원래 것하고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똑같은 켤레를 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 계산할 수 있어요. 분자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였는데 거기다가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했으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렇죠? 해서 계산한 결과는 루트 x 플러스 h를 제곱한 거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를 제곱한 거 x죠. 다 됐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 하는 것은 0이니까 치우고 그럼 분자에 계산된 것은 h만 남았고요. 분모에 h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남은 거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이것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다. 그렇죠? 예, 이제 계산이 바로 되네요. h가 0으로 가면 여기 루트 안에 h가 0으로 갈 테니까 루트 x 플러스 h는 루트 x로 가죠. 그럼 분모는 거기에 루트 x를 더한 값으로 가는 거죠. 2 루트 x. 분자 상수함수니까 극한 그 상수 1이죠. 그래서 결과가 2 루트 x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했어요. 루트 x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2 루트 x분의 1이다. 됐죠? 예, 이제 정의역도 해결할 수 있죠. 2 루트 x분의 1 모양을 살펴보니까 분모에 루트 x가 있어요. 0 되면 이 값이 없죠. 예, 해서 0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루트 x의 정의역서 0을 빼주면 되는데 루트 x의 정의역은 루트 안에 어떤 값 x가 들어가려면 x는 0 이상이 돼야 되죠. 우린 실수만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예, 해서 0 이상인 곳이에요. 0을 포함하는 거니까 구간기호로 쓰면 이렇게 꺾은 가로를 씁니다. 이건 포함하는 거고 둥근 가로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예, 해서 0 이상인 곳이다.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루트 x의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0 포함해서. 그런데 그 도함수를 보니까 2루트 x분의 1이었어요. x가 0일 땐 2루트 x분의 1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0을 제외하면 예, 이제 둥근 가로로 표기합니다. 0보다 큰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함수의 기호를 설명을 할게요. 어떤 함수, y는 fx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조금 전에 f'x라고 썼죠. 예, 이렇게 쓰기도 해요. f'x 또는 이 프라임 하는 것이 독립변수를 가지고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예, 독립변수 x죠. 여기서 해서 dx분의 d라는 이 연산자가 x로 미분하는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dx분의 d를 가지고 f를 계산한 거다. 그런 뜻으로 dx분의 df 이렇게 씁니다. 예, 이 둘 중에 한 기호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dx분의 d라는 것이 하나의 연산자예요. 그래서 그 연산자를 f에 시행한 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분자에다 올려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서 dx분의 d 먼저 쓰고 거기다가 f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도 쓰고요. dx분의 d 하는 이 기호를 때로는 대문자 d로 쓰기도 해요. 자, 이 대문자 d를 사용하면 dfx 이렇게 되겠죠. 같은 기호입니다. 대문자 d라고 쓸 때도 있고 독립변수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표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x다라는 걸 표기할 때 그 아래쪽에다가 작게 이렇게 예, 서브스크립트 쓰듯이 예, x하고 작게 써주면 됩니다. 읽을 땐 d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예, 해서 dx, fx 이런 기호도 써요. 또는 다트를 쓰기도 해요. 다트. 예, 벡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다트를 주로 쓰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예, 우리도 다트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해서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많은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주로 f'x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dx분의 d, fx 이렇게 쓰던지 예, 이 두 개의 기호를 많이 쓸 거니까 이 두 개의 기호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방 여기서 쓴 것처럼 함수 기호로 y는 fx라고 썼죠. 즉, 이 뜻은 y와 fx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fx 대신에 전부 y라고 바꿔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y'x, dx분의 df는 dx분의 dy. 그렇죠? dx분의 d fx 이렇게 쓴 것은 dx분의 d yx. 그렇죠? dfx라고 쓴 것은 dyx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dxfx라고 쓴 것도 dxyx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f 하고 쓴 것도 y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독립변수 x는 뭐 특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독립변수가 x였어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 그렇다면 굳이 독립변수를 매번 쓸 필요는 없어요. 생략하고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y 프라임 dx분의 dy, dx분의 dy, dy 그리고 dxy, y 예,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예, 이런 기호들이 전부 도함수를 표기하는 기호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3번 볼까요? fx가 절대값 x다. 절대값 x의 도함수를 구하고 이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예, 똑같죠?
f'x를 계산해 보면 정의역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큰 쪽에 있다 그러면 x하고 같아요. 0보다 작은 쪽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V자로 만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의 그래프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절대값 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절대값을 계산할 수 없는 실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수 전체의 집합, 이걸 대문자 R로 쓰기도 하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고 그 점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것이 도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함수의 식은 절대값 x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절대값 x 플러스 h. x를 대입한 것은 똑같은 식. 절대값 x. 됐죠? 자, 그럼 이것도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기술을 얘기해 줬었죠. 켤레를 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쭉 나열해 줬었죠. 수업 시간에. 그 중에 하나죠.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이것도 켤레를 곱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의 켤레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곱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1을 곱하는 게 돼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켤레를 분모 분자에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 똑같이 곱해줍니다. 분모에도 분자에도. 자, 그럼 이제 분자가 계산이 돼요.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었는데 거기다가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을 곱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모양.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이 함수를 다룬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은 x 플러스 h의 제곱하고 같아요.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분자가 쉽게 계산이 됩니다. 해서 켤레를 곱해주면 절대값이 제곱되니까 계산이 쉽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뺐으니까 남는 것은 2xh 플러스 h의 제곱이죠. 다 됐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분자의 정리된 값을 보니까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h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묶어내고요. 그럼 분자는 거기다가 2x 플러스 h를 곱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묶어낸 h가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이 되죠. 자, 그럼 남는 것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분의 2x 플러스 h. h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는 여기 절대값 x 플러스 h는 절대값 x로 가죠. 절대값 x의 극한은 h하고 관계없으니까 절대값 x로 가죠. 두 개 더하면 2 절대값 x. 그렇죠? 분자는 h는 0으로 가니까 2x로 가죠. 그렇죠? 다 됐네요. 그러면 2는 약분하고 이제 결과를 얻었어요. 절대값 x분의 x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해도 돼요. 되는데 분모를 간단하게 표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분자에 써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니까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바꿔놔도 같은 값이 되죠. 이렇게 해서 바꿔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뒤에서 또 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함수인가요? 분모에 x 또는 절대값 x가 있으니까 x가 0일 땐 이 값이 계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로 극한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0일 때 이 값이 없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이 어떤 값이냐? 0일 땐 없고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해야 되겠죠? 0이 아니면.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x와 같으니까 약분하면 전체는 1이 되죠. 그렇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와 같으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해서 x가 0보다 클 때는 상수값으로 1을 취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상수값으로 마이너스 1을 취하는 그런 함수예요. 예, 이 함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x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쉽게 할 수 있죠? 예, x가 0인 것을 제외해 주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절대값 x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x가 0인 것만 제외하면 됩니다. 구간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보다 작은 곳까지 0은 빼고 0보다 큰 쪽부터 무한대까지.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두 집합을 합집합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래프는 0일 땐 값이 없으니까 0일 때는 이렇게 빈 동그라미 0보다 큰 쪽은 그 값이 1이에요. 여기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수함수. 그렇죠?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상수함수. 이런 그래프를 갖죠. 예,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예, 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프까지. 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함수에 도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해서 함수가 되게 만들어줬냐?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도함수의 정의역에서 버린다. 그렇죠? 예, 다시 얘기하면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로서 또 그것의 도함수가 또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의 도함수도 또 하나의 함수가 되게 만들었을 거고 그것의 도함수가 또 있죠.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반복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x의 도함수를 f'x라고 썼어요. 이것을 fx의 1개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도함수란 뜻이에요. first derivative, 첫 번째 도함수. 예. 그런데 이것도 함수니까 f'x의 도함수가 있어요. 그것은 프라임을 하나 더 찍어요. 해서 더블 프라임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f의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f로부터 계산을 하면 도함수 구하는 작업을 f 프라임에서 한 번, f 더블 프라임에서 또 한 번, 두 번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도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fx의 두 번째 도함수다라는 뜻으로 예, second derivative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개라는 말을 써서 fx의 2개 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몇 번만 더 반복을 해볼게요. 이것도 함수니까 더블 프라임의 도함수가 또 있고 그것은 프라임을 또 하나 찍어요. 세 개니까 트리플 프라임, f의 트리플 프라임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도함수, third derivative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말로는 3개 도함수.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이것도 함수예요. 예, 한 번만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트리플 프라임의 도함수가 또 있어요. 그것은 프라임을 또 한 번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찍다 보면 프라임을 무한정 찍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라임은 3개까지만 찍어요. 예, 그래도 간단하게 보이는 정도까지만 4개부터는 프라임을 안 씁니다. 예, 숫자 4를 쓸 거예요. 네 번째라는 뜻으로. 근데 그것을 위에다가 쓸 거예요. 그럼 승수처럼 보이니까 승수가 아니다라는 걸 써주기 위해서 괄호를 이용했어요. 괄호 안에다가 그 숫자를 써서
미분되어지는 그 횟수를 숫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괄호 안에 넣어서 승수 쓰듯이 위에다 쓸 거예요. 예, 이렇게 f의 4개 도함수 하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네 번째 도함수라는 뜻이고, 예, false derivative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n번 미분한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fx의 n개 도함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예, 기호로는 괄호 안에다가 n을 써서 이렇게 승수 올리듯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똑같이 f의 n개 도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똑같은 뜻으로 n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번째, 그걸 영어로 nth 이렇게 얘기합니다. nth derivativ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해서 n개 도함수, 예,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런 기호도 많이 쓸 텐데 조금 전에 기호 소개했듯이 dx분의 d를 n번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dx분의 d를 n번 계산했다라는 의미로 이걸 n승하는 의미로 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풀어서 dx의 n승 분의 d의 n승 이런 식으로 쓸 텐데 괄호는 예, 기호에서 버립니다. 그래서 dx의 n승분의 dn승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읽을 때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dx의 n승 분의 dn승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예, 또는 대문자를 쓴다면 대문자 d의 n승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자, 해서 dx분의 d 기호를 쓰면 dx의 n승분의 dn승 f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또는 fx를 y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렇게 dxn승분의 dn승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 n개 도함수, 예, 말 그대로 n번 미분한 거다. 어렵지 않겠죠? 예,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라. 이계 도함수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계 도함수가 f 프라임의 프라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공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제 조금 이따 공식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정의를 써야 돼요. 그렇다면 정의 쓸 때 주어진 함수가 f 프라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도함수 정의를 써서 그 어떤 함수의 도함수냐? f 프라임의 도함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제에서 f 프라임 x는 이 함수에 대해서 구해봤습니다. 결과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 똑같이 하시면 돼요. f 프라임부터 정의를 써서 계산하시고 결과 내고 그걸 가지고 더블 프라임 계산하시고 어렵지 않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올게요. f의 더블 프라임은 정의를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어떤 함수의 도함수냐? f 프라임의 도함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 x 됐죠? f 프라임 식이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것에서 x 대입한 걸 빼주면 되고요.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x를 대입한 것은 3x제곱 마이너스 1. 다 됐죠? 예, 이제 분자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제곱항부터 정리할까요?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x의 제곱 빼주고 거기다가 결과에 3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x제곱 빼주면 예, 남는 것은 2xh 플러스 h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xh 플러스 h제곱에 3을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똑같은 건데 빼줬으니까 없어졌죠. 그렇죠? 예, 다 됐네요. 그럼 분자를 이제 또 정리합니다. 예, h가 하나씩은 곱혀져 있어요. 묶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3h에 2x 플러스 h가 곱해진 거고요. h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약분하고요. 남는 것의 극한이지요. 즉 남는 거는 3 곱하기 2x 플러스 h인데 그것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 그렇죠? h는 0으로 가니까 뒤에 항은 사라질 거고
앞에는 문자 x로 표현됐지만 극한의 변수는 h다. 그렇다면 상수 취급. 그러니까 그 상수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3하고 2 곱하면 6이니까 결과는 6x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에 2개 도함수는 6x라는 함수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미분 공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계속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이걸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삼각함수만 되더라도 극한으로 바로 계산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려고 해요. 해서 간단한 함수, 기초함수라고 부르는 함수들에 대해서 상수함수, 거듭제곱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그리고 쌍곡선함수, 역쌍곡선함수 이 정도, 이 정도 기초함수에 대해서는 정의를 써서 계산할 수 있어요. 해서 정의를 써서 계산할 거고요. 이제 그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기초함수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해서 조작해서 만든 함수의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는 그 극한이라는 정의를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미 구해놓은 그 기초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부터 이제 도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 놓을 텐데요. 가장 간단한 함수가 뭔가요? 상수함수죠. 해서 첫 번째. 이제부터 만드는 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뒤에 배우는 것부터는 여러분들이 굳이 문제에 꼭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지 않았다면 굳이 극한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식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정의를 써라 또는 극한을 써라 이렇게 딱 토를 달아주면 그때에는 반드시 극한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수함수의 도함수부터 가볼까요? fx는 c, 어떤 상수, 그냥 하나의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수, 영어로 constant라고 해서 c라고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를 하나 선택해서 모든 x를 그 상수에 보내주는 함수, 상수함수죠. fx는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함수의 식은 c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해도 c, x를 대입해도 c예요. 그렇죠? 그럼 계산된 이 극한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의 분자는 c 마이너스 c가 되니까 분자가 0이 되고 h분의 0,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0이 될 테니까 0 함수의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계산되는 거죠. 상수함수의 극한은 항상 그 상수다. 어떤 상수함수가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0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0이라고 써놓은 것은 함수예요. y는 0이라고 표현되는 함수고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죠. 그 직선은 x축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건 0 함수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결과를 얻었어요.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과를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dx분의 d, c는 0이다. 어렵지 않죠?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함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는 상수함수가 섞여 있을 때에는 그 도함수를 계산할 때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극한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해 볼까요? fx가 5다. 5, 상수죠. 모든 x를 5로 보내주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라. 극한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f'x는 0이다. 쉽죠? 한 번 더 바꿔볼까요? fx가 마이너스 7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마이너스 7, 5와 다른 수를 선택했지만 어쨌든 모든 x가 마이너스 7로 가는 거예요. 상수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할 거 없이 f'x는 0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fx는 파이다. 예,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파이라는 수를 많이 쓰게 되지요. 예, 아주 친숙한 수인데 값을 계산하면 3.14, 1592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fx는 파이다라고 주면 역시 이 주어진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함수는 그냥 영함수죠.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한 번만 더. fx는 2다. 자, 마찬가지예요. 2라는 수는 2.7, 18, 28, 18, 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예, 역시 이런 수지만 예, 어쨌든 fx가 2다라고 주면 상수함수예요. 그 함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끊을게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음소거되어 있는 부분을 예,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 있나요? 예, 없으면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